위아더 애저. 오늘은 이제 예저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중앙에서 애저를 가지고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애저 생활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현재 클라우드메이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메이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과 이제 글로벌 애저를 가지고서 스폰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스폰서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회사가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아더 애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더 애저는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위아더 월드에서 좀 가져온 개념이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애저 아크를 이제 이해하는 것부터 이제 애저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고 그리고 과금 체계나 여러 가지들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저 아크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저 아크를 들어보신 분은 있습니까? 애저 아크를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바로 애저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애저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요, 어디서든지 애저로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저라고 하는 이제 그 단일 관리 툴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인프라에 애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애저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를 시키고 그리고 애저 IoT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엣지 컴퓨팅까지 이제 애저를 확장을 하여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리 IT의 있는 자원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정책을 제어하고 실제 여러 가지의 리소스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이제 애저에서 바라보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어디서든지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애저에 있는 서비스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애저에서 어떤 특정 컴퓨팅을 실행을 해야 할 경우 이제 애저에 있는 컴퓨팅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리소스, 다른 지역의 리소스,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애저 아크라고 하는 서비스로 사용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아크는요, 애저 관리와 서비스를 확장해서 어디서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애저 아크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리소스들의 가시성, 운영, 규정 준수 같은 것들을 애저라는 포탈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좋냐, 어떤 것들이 좋냐라는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들이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빌드하고 확장을 하는 것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 혹은 플랫폼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애저를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도 애저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혹은 AWS나 구글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애저의 특정 기능들을 사용해서 실제 컴퓨팅에 대한 성능 혹은 컴퓨팅에 대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애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애저 아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저의 서비스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상 컴퓨터에 관한 관리 기능이라든지 쿠버네티스에 대한 배포, 모니터링, 관리 기능, 모니터링에 대한 거, 거버넌싱에 대한 거,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혹은 AWS나 구글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애저 아크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것도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저 리소스 매니저가 뭐냐? 애저에서 리소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 간단하게 얘기해서 A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RM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M은 중앙에서 단일 리소스를 제어하거나 혹은 정책 기반의 접근을 제어한다거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례를 이제 실제
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준다거나 혹은 보안과 규정 준수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완벽하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을 받아서 인증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애저 AD에서 받고 권한을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리소스들은 뭐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혹은 웹앱이라든지 에서 VM, 가상머신이라든지 혹은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AKS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칸이 모자라서 안 그린 거긴 한데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단일 컨트롤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컨트롤 플랜이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애저 포탈을 기반으로 해서 리소스 매니저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거 있고, 혹은 파워쉘이나 애저 CLI 같은 것들에 대해 애저 CLI 같이 커맨드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SDK를 접근하시고 그 SDK를 이용해서 이제 엔드포인트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직접 REST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리소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애저 아크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애저 아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는 애저에 대한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애저 아크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하는 곳은 아더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가 될지 멀티 클라우드가 될지 엣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에 배포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뭘로 관리하는 거예요? 애저 아크라는 걸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애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애저에다가 보안 관리도 구성하실 거고 애저 폴리시를 가지고 정책 관리도 하실 거고 실제 뭐 RBAC 같은 걸 기반해서 리소스와 리소스 간의 통신 제어도 하실 거고 혹은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뭐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큐리티 센터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에 대한 그 권장사항 혹은 이제 리소스에 대한 권장사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지하고 관리를 해서 리소스들을 관리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온프레미스, AWS, 구글 같은 데에다가도 확장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애저에 있는 리소스들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기반으로 해서 리소스를 만들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켜고 끄고 가능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서 하게 되면은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 아크는 여러분들께서 로컬 관리 도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로컬 관리 도구라든지 혹은 AWS 콘솔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의 포탈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소스는 관리하는 건 그대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리소스를 어떻게 보안을 확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정책 기반의 접근 제어를 구성해서 애저에 있는 서비스들과 이제 멀티 클라우드 아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리소스들 간의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인증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현을 할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리소스들은 이제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회수하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도록 현재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저 아크의 종류는요, 현재 GA 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서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그나이트 2021 때 어나운싱이 된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가 가능한 거는 서버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프리뷰로 나와 있는 거는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데이터 서비스라는 제품과 그리고 이번 이그나이트 2021 때 이제 어나운싱이 된 애저 머신러닝을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애저 아크에 대한 제품들이 있는데 하나씩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걸 보시려면은 용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서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GA 된 상태이고요. 윈도우즈 혹은 리눅스 머신에다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윈도우즈 머신 혹은 리눅스 머신에 접속을 하셔서 애저 아크에 있는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신 다음 애저 리소스 매니저 쪽에다가
이거 애저 아크 설치했으니까 이것도 관리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리소스들은 애저 포탈인 애저 리소스 매니저와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애저 리소스 매니저와 통신하는 거는 머신이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혹은 프록시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에서 통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서버를 구성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OS의 업데이트 관리를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업데이트 관리라든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하는 인벤토리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언제 설치가 됐고, 언제 삭제가 됐고, 언제 수정이 됐는지 같은 이제 체인지 트래킹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애저 폴리시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애저 폴리시는 이제 가상 컴퓨터 혹은 실제 리소스를 배포를 하는 경우 혹은 쿠버네티스의 정책들을 구성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 같은 뭐 실제 그 서비스에 대한 뭐 설정, 환경 같은 것들을 이제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서버에서 수집을 해서 실제 애저에다가 보내게 되겠죠. 그게 로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성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설정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애저에다 보고를 하면 그 보고되어 있는 로그 값들 혹은 그런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저 폴리시로 정책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거나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 몇 버전인지를 확인하셔서 이거는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거나 혹은 리눅스 서버에 특정한 옵션 값이 이제 무언가 true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false로 되는 경우에는 true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람 같은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구성해서 관리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모든 서버에 어떤 설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트래킹을 하나하나 하시는 게 아니고 정책들을 로그들을 중앙에서 모아서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좋은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거버넌스를 구성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들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로그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능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성능들을 애저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송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서버의 성능이 어떻게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될 거고요. 애저의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익스텐션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익스텐션은 가상 애저 VM에다가 애저 포탈을 기반으로 해서 ARM에서 실제 스크립트 같은 거 혹은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익스텐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익스텐션 기능을 온프레미스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하죠? 내가 가상 컴퓨터에 직접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AWS EC2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해당 머신에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저 RBAC 및 관리 ID, 매니지드 ID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실제 이 가상 컴퓨터의 ID로 다른 애저 리소스들을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리소스에서 이런 가상 컴퓨터의 옵션들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애저 에네이블드 쿠버네티스인데요. 애저 에네이블드 쿠버네티스는 CNCF 인증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유효성 통과된 클러스터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놨을 거예요. 저 링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검증한 클러스터의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안에는 뭐 EKS라든지 GKL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레드시프트에 대한 제품들이나 VMware 제품들 같은 것들이 저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증된, 검증된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싶다라는 것들은 저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검증됐다라는 거지 검증되지 않은 쿠버네티스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CNCF 인증이 된 쿠버네티스는 전부 다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itOps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드를 배포하는 것을 통합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Ops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GitOps는 Git을 기반으로 한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Git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에서 이제 특정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면은 바로 그것들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운영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Git 기반
운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요. Azure Arc Enabled 서버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성능들을 분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zure Arc Enabled Kubernetes도 확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확장은 미리 보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리 보기의 의미는 현재 로그를 기반으로 한 수집을 배포하는 것까지는 현재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능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중이고 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확장에 대한 기능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zure Arc Enabled Kubernetes도 RBAC 및 관리, Managed ID를 사용해서 다른 리소스들에 접근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상태인 건데요. Azure Arc Enabled Data Service입니다. Azure Arc Enabled Data Service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Azure Arc Enabled Kubernetes로 연결을 하셨다면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기반해서 인프라에 데이터베이스를 셀프 서비스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SQL Managed Instance라 그리고 PostgreSQL Hyperscale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zure Arc Enabled Kubernetes를 연결한 인프라에 여러분들이 Azure Arc Enabled 데이터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게 SQL 서버를 지원하고 있는 SQL Managed Instance와 PostgreSQL Hyperscale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인 확장을 지원을 합니다. 즉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확장했다가 축소했다가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 쿠버네티스를 Azure Arc로 연결하셨다면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온프레미스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있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Azure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zure Security Center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SQL Managed Instance라든지 Postgre Hyperscale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Azure에 있는 제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Azure ML is now Azure Arc Enabled, Azure Arc Enabled Azure ML인데요. 이제 이거는 Azure ML을 Azure Arc Enabled Kubernetes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Azure Arc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매핑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zure ML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데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팅도 Azure에서 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즉 그런 경우에는 Azure ML의 좋은 기능들을 쓰고 싶은데 Azure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온프레미스에 있으니까 사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Azure의 ML을 Azure에서 제공해주는 그 머신러닝 모델들을 구성해서 실행을 하실 건데 그 실행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온프레미스에서 구성된 쿠버네티스에서 실행을 하시는 거니까 컴퓨팅에 대한 거, 실제 그 서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프레미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주권을 온전히 우리 사이트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zure Arc Enabled Azure Arc는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리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직 중국은 아직 제공을 안 하고 있고요. 유럽, 프랑스, 일본 이스트, 재팬 이스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든지 미국 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원하게 면 되면은 이제 Azure Arc라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국에 있는 거지 현재 리소스 자체가 배포되는 곳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테스트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Azure Arc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Azure 포탈인데요. Azure Arc 리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AWS나 구글을 만져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봐도 AWS 호스트죠. 그죠? 이 리눅스 호스트인 것 같고 이거 윈도우 호스트인 것 같죠? EC2 아마존 하이픈 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AWS스럽죠? 그죠? 그래서 한번 윈도우즈 서버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를 보시면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구성하실 수 있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나중에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설정의 보안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시큐리티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리소스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보안 인시던스 및 경고는 현재 구성하지 않아서 나오진 않으네요. 확장, 익스텐션 지원한다고 했죠? 익스텐션을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디펜던스 에이전트가 배포가 됐고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배포됐고 그리고 MDE라는 에이전트가 배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포할 수 있고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리눅스 로그앤엑세스 에이전트, 이게 모니터링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커스텀 스크립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책, 이제 이게 폴리시인 거죠. 그래서 폴리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려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들을 뭐 검색하는 거죠. 버추얼, 머신,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찾아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시면은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연동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가 현재 보안 업데이트인데 이건 안 되어 있다. 정보는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왜 안 되고 있나요? 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을 구성하시면 인벤토리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SSM 에이전트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존 EC2인 것 같죠. 그리고 AWS에 있는 리소스들 생성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윈도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켜져 있고 어떤 것들이 꺼져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 대응 추적은요, 이제 좀 전에 본 인벤토리에 있는 설정들을 언제 어떻게 설치가 됐냐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언제 일어났고 다이너스틱 시스템 호스트에 대한 내용이 언제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 수정이 된 거고 얘는 추가가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데이트를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동작했다. 그래서 뭔가 수정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이 남는 거죠. 그러면 가상 컴퓨터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변경됐고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밑에 보시면 인사이트, 모니터링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모니터링 인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프로세스를 늘려보시면 현재 EC2에 떠있는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어떠한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MS Sens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랑 통신이 안 되나 보네요. 이 클라이언트들, 실제 서비스에 터미널 서비스로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IP들 다 뭐예요? 공격성 IP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IP에서 제 서버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설정들이 어떤 서비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서버들과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네트워크 맵을 그려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성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CPU라든지 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뭐 디스크의 IOPS,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거니까 뭐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GCP도 있는데 GCP는 똑같은 거니까 환경만 볼게요. 윈도우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서버 2019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컴퓨터 이름 이거는요 그 가상 컴퓨터에 호스트네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트네임을 바꿔서 연결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 서버 잠깐 볼게요. 리눅스 서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관리, 인벤토리, 모니터링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토메이션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인벤토리를 클릭해서 보시면 리눅스 대본 나오죠? 이 지금 다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의 서버에서 러닝 중이다 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서버들이 나와요. 근데 왜 저 화면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추적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리눅스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다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쿼리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리는 가능하다가 우리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쿠버네티스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AWS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구글 걸 볼게요. 구글 걸 보시면 기덥스 통합 여기 바로 보이시죠? 여기에서 구성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제 구성 이름과 연산자 세부 정보 이런 것들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에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떻게 헬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매개 변수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것들 구성하시면 되고 git 레파지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주시면은 이쪽 git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러한 연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것을 관리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시가 있고요. 이 폴리시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정책 정의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인사이트 모니터링도 있고요. 아직 모니터링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현재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은 일반적인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모니터링 개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정보들 GK 노드들 세대가 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파드들과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러는 어떤 것들이 떠 있고 컨테이너는 어느 것들이 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툴들에서 대부분 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확장 기능이 미리 보기이죠. 여기서 보시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모니터링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대한 것만 배포가 되었다라는 것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애저 아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애저 아크를 쓰면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쓰면 뭐가 좋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 한번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확인해 보자면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애저 아크를 사용할 때 좋은 거예요. 즉 애저 아크의 핵심은 바로 이곳입니다. 정책 기반 접근 제어를 조금 더 온프레미스 쪽으로 확장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다가 우리 회사의 정책 정보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저 아크를 통해서 온프레미스까지 확장해서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애저 아크를 쓰면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모니터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보여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보안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냐라는 것들에 대한 모범 사례를 여러분들께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예전에 ARM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경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애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에 대한 누적된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애저 아크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토메이션인데 오토메이션에서는 업데이트, 중앙 관리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도 관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변경사항도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애저 폴리시는 아까 이제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쿠버네티스 쪽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현재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폴리시 롤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시 정책들을 폴리시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쳐놓은 게 있는데, 애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파드 및 컨테이너는 허용된 SE 리눅스 옵션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것들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허용되어 있지 않은 SE 리눅스 옵션을 사용해야 되는 클러스터 혹은 클러스터의 파드 혹은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는 경우 알람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승인된 호스트 네트워크와 포트 범위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컨테이너 이미지, 허용된 컨테이너 이미지만 사용한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를 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제공해준 비디오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제 이그나이트 2019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세션 제목이 몇 번이었죠? OD327이라고 하는 세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는 거는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윈도우즈 서버가 배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오버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떻게 배포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되고 있고 하는 것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체인지 트래킹이라고 해서 어떤 리소스들이 언제 어떻게 설치가 됐고 언제 모디파이가 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폴리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제 설정하기에 별거 없어서 이제 못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떠한 정책들 보시면은 윈도우즈 머신이 corporation.contos.com AD에 조인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 확인하는 건데, 이 서버가 조인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가 조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SQL 서버를 온프레미스에 배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environment health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SQL 서버 어세스먼트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뭐 어세스먼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vailability and business connectivity에 대한 설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바로 애저 시큐리티 센터 혹은 애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툴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애저 아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나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에 연결하는 내용인데요.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기덥스를 설정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기덥스의 특정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거,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배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깃에 올라가셔서 깃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배포가 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떠 있는 파드들을 확인을 하고 4일 20시간 이전에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랜 컨트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4일 22시간 전에 배포된 거고요. 그래서 풀리캐스트를 머지한다. PR을 머지를 했네요. 머지를 하면은 이제 실제 소스가 통합이 될 거고, 통합된 상태에서 애저 아크의 쿠버네티스 쪽에 이제 무언가가 배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노드와 컨트롤러는 구성이 어떻게 됐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업타임은 아직 4일 전이네요. 그래서 노드를 확인해 보니까 예, 여기 새로운 게 배포가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거는 없어졌고 밑에 19분 전에 배포가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저 ML을 쿠버네티스에다가 연결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저 아크를 연결된 거 보실 수 있고,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연결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컴퓨트라는 데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추가하네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컴퓨터를 추가를 할 거고요. 클러스터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애저 아크를 연결을 할 거입니다. 그래서 애저 아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 AWS, GCP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레드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애저에 연결되어 있는 애저 아크로 연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어느 클러스터에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컴퓨터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 서버의 설정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큐에 들어가 있고 설정을 하고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다 보셨는데요. 뭐 괜찮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쓴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애저 아크 비용은요. 일단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서버는 컨트롤 플레인 여러분들이 관리만 한다라고 하면은 무료예요. 그런데 애저 폴리시 게스트 구성 같은 걸 하기 시작하면은 애저 아크 리소스당 서버에 $6씩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비싸죠. 근데 생각보다 싼 겁니다. 다른 보안 툴들 실제 그 IDS라 그러죠. 그 HIDS라고 그러죠. 하드웨어 IDS를 구성하시는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에 얼마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게 $6보다는 아마 비쌀 겁니다. 비슷하거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애저 아크를 이용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별표 쳐져 있는 거 밑에 보시면은 오토메이션의 변경 능력 추적 관리라든지 인벤토리라든지 상태 구성 같은 것들을 포함한 폴리시를 제공을 하는 경우에 서버당 월 $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도 바로 컨트롤 플레인을 연결해 놓으면 무료예요. 무료인데 쿠버네티스 구성을 하는 경우에 이제 vCPU 6개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vCPU당 $2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덥스를 구성하는 게 쿠버네티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덥스를 쓰지 않으시면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가 뭐 애저 스택 엣지라든지 애저 스택 HCI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데이터 센터의 AKS인 경우에는 월 $2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덥스를 제공하셔야 설정을 하셔야 이제 그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비용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바로 로고 애널리틱스라는 것과 시큐리티 센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사용하셔야 되는 이제 디펜더의 거금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로고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월별 청구 계정당, 구독당이죠. 청구 계정당 5개월까지는 무료인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3.11 기가바이트당 3.11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0GB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당 100GB까지 이제 종량제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최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은 기본적으로 31일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센티널을 사용하시면은 90일까지가 기본 보관일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가바이트당 이제 월 더 한 달씩 추가를 하면은 기가바이트당 $0.14가 추가가 되고요. 그래도 내보내기는 무료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기가바이트당 $0.135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디펜더를 사용하실 건데요. 이제 디펜더는 서버는 $0.002, 그래서 시간당 $0.002고요. 쿠베스 같은 경우에는 V코어당, 아까 전에 vCPU였고 지금은 V코어죠. V코어당 $0.02678가 제공이 됩니다. 가볍게 총평을 내려보자면 제 맘대로 그냥 막 지정을 해본 건데요. 애저에 고버넌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애저 아크를 확장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애저 아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무언가를 관리할 수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애저 아크 쓰는 거 괜찮고요. 보안 정책을 중앙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애저 아크를 써볼 만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폴리시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앙 보안이나 정책 같은 걸 중앙에서 관리하실 때는 애저 아크도 써볼 만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프레미스나 혹은 AWS, EKS나 GK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는 쿠버네티스 리소스에다가 애저 서비스를 배포해서 사용해 보시려면은 아크 쓰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애저 관련 서비스를 온프레미스나 멀티 클라우드를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애저 아크를 쓰는 건지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된 시나리오는 애저 ML을 사용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지 못하는 고객들이라든지 온프레미스에서 애저 서비스를 RBAC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든지 혹은 비싼 보안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애저 아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갈 테니까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